자,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쯤 되면 이제 아까 제가 기준이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즈음에 뭔가 시작해봅시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10살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요때 뭔가 시작해봅시다 인 것도 있는데 그때 교과 과정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양한 종류의 학원의 형태를 경험해 보면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형태의 학원 종류들은 개별 진도반이 있고요. 아파트 공부방이 있고요. 1대1 과외가 있고요. 인강이 있고요. 독학이 있고요. 엄마표 수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서식 수업이 있고요. 토론식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하는 아이들처럼 발표식 수업이 있고요. 뭐 굉장히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이 또 따로 잡혀져 있는 그 와이즈만식 아니면은 뭐 시메스식 이런 수업의 방식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렸는데도 거의 10가지 정도의 수업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들을 적어도 서너 가지는 초등학교 때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 과외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 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했을 때 되게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조금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야, 이거 과외가 짱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대1이기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제 뭔가 그 과외는 구하기도 쉬울 뿐더러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해주기도 하면서 일단 무엇보다도 금액이 쌉니다. 네, 그래서 과외로 너무 빠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엄청 잘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엄청 못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수학머리가 너무 없거나 수학머리가 너무 있는 애들은 어릴 때 되게 좋은 과외 선생님을 되게 잘 구해서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극단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거나 좀 수학머리가 조금 안타까운 애들 그런 친구들은 그냥 참 초반에 과외 선생님들을 되게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쭉 빼주는 게 오히려 되게 장기적으로 습관도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못하는 입장에서는 습관도 잡아주면서 개념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시켜야 될지 조언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잘하는 애 입장에서는 그냥 애가 진짜 쑥쑥 받아먹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쑥쑥 받아먹어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애들이 있어요. 학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 정해져 있는 짜여져 있는 틀대로 실패 없는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은 그 실패가 뭐죠? 그냥 난 달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개별 진도를 하거나 아니면 과외로 엄청 빠르게 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요때는 다양한 종류의 학원의 형태를 경험해 보셔라. 그리고 3개월 이상씩 뭔가 이렇게 쉬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무언가 놓거나 이런 부분 이런 게 있어도 대세에 큰 지장을 끼치진 않는다. 물론 근데 뭐 황소수학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원에 등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2달을 안 하게 되면은 그걸 못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옆에 있다고 해서 본인도 잘할 필요는 없어요. 네. 누구 엄마는 이거까지도 시키던데 아니요. 그거 필요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근데 이제 대세 정도로만 따라가기만 하고 누구 엄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공통수학을 들어간다던데 그거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최상위권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그게 진심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나 안 해도 돼요 손 놓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준비가 되면은 시키는 게 맞죠. 준비가 안 되면은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고, 조금씩,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뭐 그냥 그냥 재밌게 퍼즐놀이 하고 레고 같은 거 하고 시계 보는 거나 가르치고, 그냥 부모님이랑 그냥 스타벅스 가가지고 너 계산해와, 이거 뭐 10,000원짜리 내고 거슬러 와서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만 네가 봐봐,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런 활동들만 해도 엄청 뛰어난 거죠. 네, 당연히 뛰어난 거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다만 점점 더 애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중요한 거는 조금씩, 이게 그냥 방치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만 조금씩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냥 눈치를 슥 보다가 얘 조금 준비가 됐나? 아니면 너 이게 슬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당근과 채찍 같은 것들을 좀 적당하게, 물론 이제 되게 좋은 요소 중에 하나는 그 동기부여가 내적 동기부여가 아니라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동기부여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제 슬쩍 선행 2년치를 1년에 끝내는 걸 시작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과정을 4학년 정도의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4학년 중반, 5학년 정도, 5학년 후반까지 중학교 3년 과정이 끝이 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되게 어림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3학년 때 3학년 4학년 거를 끝내고, 4학년 때 5학년 6학년 거를 끝내고, 그 다음에 5학년 때 중1, 2를 끝내고, 6학년 때 중3 거를 대충 후반까지 대충 봅니다. 그러면 초6 중후반에 공통수학 1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심화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개념과 센 정도까지만을 말하는 겁니다. 개념과 혹은 개념 플러스 유형, 그 다음에 개념 원리 RPM 요런 정도, 요 정도까지만 해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커리큘럼을 타고 가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어지간한 레벨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해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공통수학 1을 하게 되는 엄청나게 빠른 스케줄을 갔잖아요. 그쵸? 근데 현실은 요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애가 뭐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했는데 판서를 믿고 보냈는데 선생님이 바뀐다거나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씩 뭔가가 다 밀립니다. 그냥 쭉 밀려요.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공통수학 1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후반, 중학교 1학년 초반 때 공통수학 1,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학원에 보내놓으면은 공통수학 1이라는 게 보내놓는다고 해서 예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왜? 공통수학 1은 잘못하면은 쭉 늘어져요. 그 늘어지는 시기가 언제가 오냐면 대표적으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진도를 나가는 시기, 그 다음에 공통수학 1을 나가는 시기에 그런 늘어짐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어떤 애들은 엄청 빨리 끝나고 어떤 애들은 엄청 늦게 끝납니다. 그거는 도형을 바라보는 시각이 학생들마다 편차가 조금 있는데, 그 편차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기하의 내용들, 그러니까 도형의 내용들이 되게 예쁘게 잘 1학년 2학기 때 예쁘게 잘하고 2학년 2학기 때 올라가면은 그게 좀 이렇게 완충이 되는데, 1학년 2학기 기하는 양도 굉장히 적고 좀 대충 해도 이게 떼지거든요. 그러니까 떼지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2-2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하 도형 파트는 이게 마음처럼 안 됩니다. 1학년 2학기 도형이 제대로 안 됐으면 2학년 2학기 도형이 되게 빡세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1학기도 얼렁뚱땅 끝내려면 끝내집니다. 근데 만약에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얼렁뚱땅 끝내졌으면 공통수학 1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반대로 이러저러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막 6개월씩 1년씩 그 우수리 떼가지고 막 되게 러프하게 잡았잖아요. 그 러프하게 잡는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2번 보거나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2번 보거나 아니면은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보는데 공통수학 1 그 학원에 나가는 과정이 조금 더 그냥 다음 커리를 타자,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자, 그럼 중학교 3학년 1학기 1품 같은 거 한번 볼까? 요런 생각을 하셨으면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1품 같은 걸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개념서 본 거고 RPM이나 뭐 문제서, 센 같은 문제서 한번 본 거고 중급 문제집인 1품 같은 걸 본 거잖아요. 그러면 공통수학 1이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1품 꼭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공통수학 1을 들어가서 조금 더 오래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만약에 판서식으로 이제 공통수학 1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은 그걸 나갈 때 되게 꼼꼼하게 나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그 내용을 알고 실제로 얘가 잘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를 부모님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만 돼도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 뭐 이런 것만 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옛날에 배웠던 거라서 대충 다 까먹었어요. 우리 애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그전에는 그냥 보면은 했네 안 했네 대충 1차 함수 부모님도 이제 대충 기억이 나시니까 할 수 있는데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많이 까먹으시거든요. 부모님들 보면은 그러면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배웁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애매해집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애매해지는데 애는 아직도 어리단 말이에요. 지금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애는 아직 어린데 선행을 나가고 있는데 부모님 선행 나가는 정도가 부모님 입장에서 이거를 되게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애는 애대로 학원에 갔는데 판서식 수업은 판서식 수업대로 나가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게 뭔가 확인할 수 없는데 애도 개판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수업이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막 바로 옆에서 붙어가지고 철수야 어쩌고 저쩌고 뭐 2장 나갔네 3장 나갔네 이거를 완전히 예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학원에서는 비용이 높아지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진도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타임에 4명을 정원으로 잡는 겁니다. 4명을 정원으로 잡는 이유도 6명씩 돼버리면 뭔가 여기에 진도를 나갈 때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개별 진도가 됐든 판서식 수업이 됐든 확인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진도를 나가는 선생님이 고3까지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저희는 개별진도 선생님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고1 겨우 풀 줄 아는 선생님이 고1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부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구하기가 되게 쉬운데 고등학교를 가르칠 줄 아는 선생님을 구하는 게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좀 힘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많던데?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개념 원리와 센을 풀 줄 아는 선생님들이야 당연히 많겠죠. 그걸 못 푸는 수학쌤은 진짜 오히려 잘 없을 거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그 고등학교 전체의 과정이 실제로 고3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요거 나올 거니까 요 부분도 슬쩍 눈치 보고 애가 좀 잘 따라온 것 같으면 슬쩍 이런 식으로 또 끼워 넣고 뭐 이런 이제 센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1년차 선생님들한테는 좀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티칭하는 거를 배운
이제 개별진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진도 선생님들이나 그냥 저희가 판서식 수업이든 뭐든 선생님들을 모실 때 굉장히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엄청 자신이 있는 거고요. 암튼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 1, 2 정도가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잘 안 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많은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많은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데 제가 방금 중학교 1학년 때까지를 한 묶음으로 놓고, 그러니까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중1까지를 한 묶음으로 놓고 중2, 3을 한 묶음으로 놓는 이유가 중1은 내신을 안 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네, 아니면 1학기가 됐든,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까지를 이렇게 사이드로 놓고 중2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모님들이 커리큘럼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본격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우수리를 이만큼 떼고 뭐 러프하게 생각하고 막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지금 이제 중학교 애가 현실 나이로 중학교 2학년이 될 때부터는 1년을 크게 4개의 사이클로 나누셔야 됩니다. 2개의 방학과 2개의 학기입니다. 그러면 학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4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4주 동안 진도를 나가거나 뭔가 그 다음 선행이나 뭐 그 다음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3월 말 4월 초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4월 초가 되고 나면은 중간고사 대비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간고사 대비에 너무 쫄아가지고 5주, 6주를 대비를 시켜버리면은 그 앞에 3월달 초반에서 시작하는 그 커리가 4주가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이 안 나옵니다. 한 달이 안 나온다는 것은 배우다가 말게 됩니다. 뭘 배우다가 말게 돼요. 뭘 배우다가 만다는 겁니다. 중간에 뭔가 커리큘럼이 안 맞춰집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내신 기간을 4주에서 5주로 잡는 게, 그러니까 내신 기간 포함해서 4주나 5주로 잡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름방학이 7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한테 1학기가 몇 주냐면은 3월, 4월, 5월, 6월, 맞죠? 3, 4, 5, 6월 하고 2주가 더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3, 4, 5, 6, 4주씩, 4.2주거든요. 근데 4주씩이라고 치면은 16주, 17주, 18주, 근데 4.2주니까 대충 19주가 나옵니다. 19주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19주를 어떻게 쓰냐면 4주, 4, 5주, 4주, 4, 5주 정도가 되면은 대충 18, 19주가 나옵니다. 그냥. 네, 그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주 동안에 뭔가 진도를 나가요. 그리고 또 4, 5주 동안에 그 내신 준비를 하는데 3주 반에서 4주 정도 내신 준비하고 1주는 실제 내신 시험 치는 주, 그리고 내신 시험 치고 나면은 한 2, 3일 놀아야 되죠. 요렇게 짜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짜여지는 거를 2번 반복하면은 여름방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수리를 제가 1, 2주 정도 우수리를 뒀어요. 왜냐면 우수리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우수리를 둔 게 뭐냐, 왜냐면 일단은 여행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문제가 생겨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뭐 초등학교 때는 6개월씩 문제가 돼도 상관없어요 라고, 뭐 아니면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이야기, 3주씩 3개월씩 문제가 돼도 상관없어야 했는데 이제는 1주 아니면은 뭐 그 옛날에 사춘기가 안 왔다면 이제 사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대가 되게 그 뭔가 허용하는 시간대, 슬럼프를 허용하는 시간대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쁘게 잘 타고 왔다면 사춘기가 이제 올 거고,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게
희망편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희망편조차도 제가 우수리를 거의 1년 정도 우수리를 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시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초3 때 뭔가를 선행이나 뭐 등등을 시작을 해서 2년에 1년 나가는 커리, 그러니까 2년치를 1년 동안에 나가는 커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중1까지는 심지어 방학 특강에 이만큼 달리자 이런 것도 포함도 안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게 되는 이유는 학군지의 선생님들이 그만큼 상향 평준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저희 때 수학을 배울 때보다 굉장히 그 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엄청 압축적으로 줄었습니다. 진법도 안 배우고 항등원 역원도 안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집합명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내용으로 올라가 버렸고, 네, 그런 거 배우는 게 되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온갖 거 복잡한 공식 같은 것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많이 줄기도 했고 티칭 스킬도 엄청 발달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정도면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2 때 공통수학 1, 2 정도가 끝나 있고 중2 때 4주, 5주, 4주, 5주 하는 방향으로 한 학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학기에 그 4개월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4개월 동안에 하나의 커리를 나가면 됩니다. 왜냐면은 요때 뭐 예를 들면 4개월 동안에 거의 2달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달에서 3달 정도의 대수 개념을 나간다든지 뭔가 한 개를 나가면 됩니다. 한 개를 나가면 됩니다. 근데 2달, 3달 동안에 대수를 못 떼는데요? 못 뗄 수도 있어요. 못 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통수학 1, 2를 되게 이때까지 예쁘게 떼어왔던 애들이라면 여기에서 주 2회 2시간짜리 대수 학군지에 있는 판서식 수업 개념반을 방금 이야기했던 4개월 중에 4주 시험 기간 요 2달 동안, 그러니까 8주죠. 8주 커리로 대충 뗄 수 있게 됩니다. 네. 만약에 우리 애는 수학머리가 안 돼서 그렇게 못하겠던데요? 라면은 이미 그 전에 공통수학 1, 2 등을 나갈 때 이미 우리 애는 지금 이 속도로 못 나가는 애구나 라는 게 이미 감이 잡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시기에 대수 안 나가고 그냥 공통수학 1 복습하면 됩니다. 근데 복습을 그냥 하자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실력정석과 센으로 나가거나 마플교과서와 마플시너지 이런 걸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독을 개념원리와 RPM 같은 거 혹은 기본정석과 RPM으로 나갔다면 2회독을 마플교과서와 마플시너지, 문제양이 엄청 많은 문제집이죠. 마플교과서 마플시너지로 나가거나 혹은 1품이라는 그냥 중급서 한 권으로만 나가거나 아니면은 실력정석과 센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취향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1품만 나가는 거는 뭔가 누가 들러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든 뭐 1품도 그렇고 고쟁이도 그렇고 학원이 좀 개입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력정석 같은 경우도 실력정석과 센 조합으로 나가는 경우도 실력정석 연습 문제 풀이만큼은 그 지역에서 실력정석을 오래 가르쳐 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네, 실력정석은 그만큼 뭔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마플교과서나 마플시너지로 나간다면은 문제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애가 계산력도 늘리고 이 문제를 엄청 체화를 해가지고 오래오래 안 까먹도록 만들어야지. 그리고 우리 애는 자기 주도가 좀 잘 돼 있네. 이런 케이스는 마플교과서를 보면서 마플시너지를 병행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되게 예쁘게 이 내용을 체화할 수 있습니다. 네, 체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가 술술 풀린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됐다고 해서 무조건 대수를 나가야 되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공수 원투가 예쁘게 나가지지 않은 애라면은 숨고르기 하면서 뭐 지역사회에 있는 시너지반, 뭐 유형반, 아니면 고쟁이반 이런 것들을 하나 집어넣어 가면서 뭔가 이렇게 예쁘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름방학은 한 달이고요. 겨울방학은 2달입니다. 다시 여름방학은 한 달이고요. 겨울방학은 2달입니다. 네, 왜냐면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짧고요. 겨울방학은 생각보다 깁니다. 이거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여름방학에 욕심을 자꾸 내는 겁니다. 여름방학 때는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2과목을 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부 머리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은 애들은 2과목 넣으면은 보통 안 좋아집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끝내는 게 되게 좋은 거고, 특히 중등이 고등 선행을 나갈 때에는 한 번 제대로 나가는 게 제일 빠른 선행입니다. 한 번 제대로 나가는 게 제일 완벽한 선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갈 때 엄청 최고급 선생님이 엄청난 수학적인 개념을 전수해 주겠지, 비법 전수를 해주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굉장히 정확한 시스템 안에서 정확하게 테스트를 보고 이해가 되면은 넘어가고, 이해가 되면은 넘어가고,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해됐는지 여부를 되게 자주 파악할 수 있는 학원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좋은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1, 2학년 혹은 2, 3학년 입장에서 공수 원투 대수 미적원 정도를 개념을 나갈 때 좋은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자주 치느냐, 시험이라는 것이 애를 뭐 줄 세우게 해서 막 난리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제대로 치고, 무작정 쉬운 시험만 쳐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무작정 쉬운 것만 쳐서는 그냥 이제 가끔 보면은 그냥 문제은행 프로그램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운 것만 던져주고, 자, 다 맞았죠? 넘어갑니다, 어머니들. 다 맞았죠? 다 맞았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책임 회피식 그 단원 평가를 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난이도 하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 중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 상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 상 문제라는 게 센으로 치면은 뭐 B단계의 그 상이라고 적혀 있는 요 정도,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착착착착 배열을 해서 뭐 예를 들면 10문제면 10문제, 20문제, 5문제, 3문제, 뭐 2문제 하는 데도 있던데, 2문제 하는 거는 그냥 프린트 나눠주다가 시간 다 가요. 그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고 이제 10문제, 15문제 요 정도는 최소로 좀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테스트가 있는 곳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 그리고 방학 때 개념을 완성하는 반 같은 경우는 보통 4주 완성이 많습니다. 네, 여름방학 4주 완성이 많고 겨울방학 때는 8주 완성이 많습니다. 근데 4주 완성이 되면은 이게 주 2회 3시간 또는 주 3회 2시간 정도가 확보가 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면 그래도 한 번 갔을 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앉을 수 있는 어떤 공부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네, 잡혀 있어야 되고, 요때 또 뭘 챙겨줘야 되냐면은 그 공부 습관, 그러니까 연습장 쓰기,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적어 나가는 능력,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었으면은 채점하는 것. 채점하는 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매겨주거나 학원 선생님이 매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학생들이 매기거나 아니면은 자동 채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이 매겨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때 뭘 극복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치팅하지 않는 것, 뺏기지 않는 것,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지 않는 것. 요게 첫 번째고요. 제일 고쳐야 되는 거고요. 제일 고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잠시만요.
너무 계속 말만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치팅하지 않는 것. 제가 맨날 말하는 멘트라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거든요. 까먹었어요. 첫 번째로는 치팅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틀린 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네, 틀린 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예요. 뭐냐면은 채점을 하는 행위는 자기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틀린 것이 나왔을 때 자기가 못했던 거를 본인이 봐야 됩니다. 이거 조금 고통스러워요. 학생의 성격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점하는 것을 고친다라는 행위는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으니까 틀렸겠지. 그리고 다시 그 문제를 볼 때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마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 그대로 몰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니면은 진도가 안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한 문제당 걸리는 시간이 그냥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몰라서 틀렸거나 그냥 틀렸거나 뭘 하거나 고치는 행위는 한 문제를 새롭게 푸는 것보다 더 시간이 평균적으로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지지도 않아. 내가 틀리는 거를 마주해야 돼. 한 문제를 틀릴 때 다시 한번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오답 노트까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나이대 애들한테는. 오답 노트 하면 좋죠. 당연히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학생들을 티칭을 할 때 요게 성격적으로 정말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지어내려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항상 이야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치팅하지 않기, 그 다음에 티칭하지 않기, 틀린 거를 바라보는 용기.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공부 습관으로 챙겨야 되는 게 내가 잘 배우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잘 배우고 있는지 맞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판단은 뭐랑도 연결이 되냐면 본인의 동기부여가 내적 동기부여인지 외적 동기부여인지를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예쁘게 잡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거나 귀여움을 받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혹은 친구들의 또래 집단에 뭔가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 수학을 배워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제 슬슬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로 바뀔 때에 같이 되어야 되는 게 이 수업은 나에게 도움이 돼. 나는 이 수업을 듣고 이해를 했어. 아니면 이 수업은 나한테 너무 쉬워. 이 수업은 나한테 어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경험을 하기 위한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게 내적 동기부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칭찬으로부터 나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재밌으니까 이거를 하는 거야 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끔씩 학원 이거 보고 다 때려치우고 난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말을 중학교 때는 부모님께서 적당히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중학교 때는 적당히 믿어주셔도 좋아요. 고등학교 때는 네. 보통 애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애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그냥 냅두죠. 왜냐면 틀려도 되니까. 그리고 틀리면서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을 중학교 때 겪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그러고 앉았으면은 일단은 내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해본 애들이 하는 거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높습니다. 그런데 애는 머리는 더 굵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3 후반으로 갈수록 그 객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실패했을 때 부담도 훨씬 높기 때문에 중학교 때 뭔가 엄마 나 다 때려치우고 그냥 자습 나 혼자 뭔가 해볼래 라고 말하면은 옳다구나 해가지고 니 혼자 해봐,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그리고 현재 다니는 학원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해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지간히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을 응원했으면 응원했을 거예요. 아마 그 뜯어 말리진 않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학기 중 4주, 5주, 4주, 5주가 끝났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4주, 겨울방학 이제 8주 혹은 7에서 8주 정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사이클을 경험을 할 텐데요. 그 사이클을 경험을 이제 중3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되게 예쁘게 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통수학 1 개념, 2 개념, 그러니까 개념이라면 개념원리 RPM 같은 거예요.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원, 미적2, 그 다음에 확통 정도의 개념서, 그러니까 개념서 RPM 12권이죠. 지금 12권. 그 다음에 공수 1 고쟁이, 공수 2 고쟁이, 대수 고쟁이, 그 다음에 미적 1 고쟁이, 그 다음에 또 4권이죠. 그 다음에 공수1 자이스토리, 공수2 자이스토리, 대수 자이스토리, 미적1 자이스토리, 또 4권이죠. 그 다음에 뭐 플래티넘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논외로 두고, 그렇게 되면은 요까지가 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요 정도 된 애들이 센텀 중 해강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네, 센텀 중 해강 중이 엄청 잘하는 중학교거든요. 전국 단위로 대치동을 봐도 센텀 중 해강 중 정도면 되게 잘하는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때 박살 나서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올라간 애들이 보통 전교권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교 3, 4, 5등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해운대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등급 선까지 5등급제 기준으로 1.5등급 정도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고 들어가는 애들이 그렇다는 거지, 그걸 안 했다고 해서 1등을 못 받는다거나 그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1등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요거보다 더 많이 하는 애들은 2개 또는 3개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수 진도 학원 따로, 공수원 고쟁이 따로, 요런 식으로 따로 뭔가 2개씩 진행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중간에 뭐가 이제 뭐가 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기말고사 치고 여름방학 전에 사실 한 2주 정도가 빈단 말이죠. 2학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또 한 권 딱 정해가지고 학원에서 개강하기 전에 살짝 해내는 맛이 또 있죠.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도 프리시즌이라는 걸 열거든요. 방학 프리시즌, 그러니까 기말 치고 방학 전까지 2주 정도 프리시즌을 돌릴 때가 있는데, 그 프리시즌에 특강 같은 것들을 들어오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 2개씩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수1, 공수2, 대수, 미적1, 미적2의 일종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2-3권씩, 서너 권씩 끝을 내고 미적2까지도 끝을 내게 됩니다. 그 끝을 내는 애들이 해운대에서는 이제 뭐 1년에 수십 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수십 명이 다 우리의 경쟁자가 되냐, 그건 아니고요. 많은 애들은 영재고, 많은 애들은 과고, 많은 애들은 KMO, 많은 애들은 또 뭐 어쩌고 저쩌고로 또 다 빠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안 빠진 애들은 어디에 남아있냐면 N제반이라는 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등을 위한 고3 N제반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 반 애들이 중학교 때 수능을 쳐서 미적분 기준 수능을 쳐서 92점이 나오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1등급 커트라인이 4%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중후반이거든요. 84점에서 88점 요 왔다 갔다 합니다. 2, 3년 전에는 92점 그러니까 빡빡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을 거고요. 지금은 84, 88 이렇게 나올 텐데 어쨌든 요 정도 되는 애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미적분 기준 수능이 88에서 92가 나오게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말 그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희망편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막 떠들었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중등심화는 그럼 언제 하냐? 중등심화 언제 하냐? 방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4주, 5주, 4주, 5주 해가지고 시험을 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5주를 3.5주에서 4주 정도를 준비하고 내신을 치고 나면 이제 한 5주 정도, 4.5주, 5주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4.5주, 5주 정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과정이 나중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 더 내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평균 98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균 98점을 4주 준비해서 평균 98점을 만들어야 돼요. 혹은 99점. 근데 98에서 99, 100을 올리는데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기간을 단축해서 98점을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5주 할 거를, 그러니까 4주 할 거를 3주 만에, 3주 할 거를 2주 만에. 그래서 완전 최상위권 애들은 10일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2번 끼는 10일. 주말이 2번 끼는 10일 정도를 쓰고 시험 준비를 해서 98점에서 99점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러면 아끼는 시간으로 뭐 하냐? 현행 심화를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기 위해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로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애는 한 3주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한 3주 정도만에, 그러니까 2주 공부하고 1주 시험 칠 거야. 그러면 5주 중에 2주가 B잖아요. 그럼 이 2주 동안에 A급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냐면 A급 수학을 B단계만 풀려요. A급 수학은 센과 다르게, 센은 A, B, C 단계인데 A급 수학은 C, B, A 단계거든요. A가 제일 어려워요. A급 수학은. 그래서 B를 시험 범위까지라고 치면 B 단계만 모으면 한 시험 범위당 120문제 정도 됩니다. 80문제에서 120문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딱 치고 대충 정답률이 한 80% 나오네. 문항당 풀리는 분이 120초에서 150초 사이가 되겠네. 물론 이제 학기마다 다릅니다. 네, 그 정도가 나오네. 그리고 정답률이 80%가 나오네. 그러면은 A급 수학의 A단계로 넘어가서 현행 심화를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여유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1 이때 방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뺐다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공부를 할 거면은 A급 수학 방학 특강반, 현행 어쩌고 A급 수학 반 이런 것들로 주 1회 반 이런 것들로 같이 끼워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워낙 쌤들이 다 잘해주기 때문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A급 수학 돌리는 차민규 쌤의 A급 수학 하는 학생이 굉장히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이렇게 다다다닥 짜여져 있고 이번에도 개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A급 수학을 그렇게 돌리면서 방학 때 돌렸든 어릴 때 돌렸든 언제 돌렸든 돌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못했으면 현행 때라도 중등 심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애는 해봤더니 B단계 풀렸더니 개똥 못하던데요? 그러면은 1품을 하시면 됩니다. 중등 1품을 하시면 돼요. 앞에 남는 시간대에 중등 1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애는 지금 중등 1품이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부분을 풀었는데도 정답률이 70%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요건 기준을 70%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까는 80% 기준이었지만 이건 70% 기준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변에 테스트를 받으셔야 되고요. 왜냐면 지금 선행을 나가고 있는 게 되게 잘못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된다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요거를 되게 잘 검사를 해줘야 이 선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학교 시험은 선행을 나가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중학교 시험은 1학기보다 2학기 때 되게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2학기는 아시다시피 도형이 나오고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공수 1, 2, 대수의 한 절반 정도, 미적 1 같은 경우에 도형보다는 이제 대수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중학교 때 도형이 내신으로 나왔을 때 못 쳐버릴 때가 종종 존재합니다. 네, 특히 이제 아무튼 뭐 말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현행 심화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 1회 A급 수학 수업을 듣든지 방학 특강 A급 수학을 듣든지 아니면 현행 내신을 할 때 현행 그 내신 하면서 좀 이제 5주가 아니라 4주, 3주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시든지 그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여고는 어느 정도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5등급제 기준으로 예문여고에서 1등급을 받아내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행 나가는 것은 사실 필수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미적 1까지 선행을 나가면 되고요. 미적 1 딱 개념 정도까지. 그리고 공수 1, 2는 개념 나갈 때 개념서 문제서 같이 받겠죠. 개념서 문제서. 그 다음에 일품 또는 고쟁이.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또는 마더텅. 이렇게 해서 공통수학 1을 4권, 공통수학 2를 4권, 그 다음에 대수를 개념원리 RPM 이런 식으로, 미적원도 개념원리 RPM 이런 식으로 총 12권 정도를 풀고 올라가면은 예문여고에서 1등급 나오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2까지 고2 모고 1등급 나오고 나서 미적 나가고 공통수학 TOT까지 돌리니까 수1 한지 1년이 지났어요. 수1 다시 돌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블라자이까지 했습니다. 면은 마더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마더텅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사실은 뭘 해도 좋습니다. 지금 루라님께서는 학생이 지금 중학생인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런 애들은 그냥 어떻게 던져도 다 잘합니다. 블라를 다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 개념을 또 돌리는 것도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인강을 들을 줄 아는 천재적인 애라면 그렇게 좋은 애, 인강으로 공부하는 애는 효도하는 애들이죠. 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현우진의 뉴런 또는 한석원의 사의 규칙이라는 인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쟁이까지 하고 자이스토리는 안 했어요. 블라랑 자이 중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예비 고1입니다. 일단은 일단은 고쟁이를 했으면 자이스토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이를 해주면 됩니다. 블라를 해줘도 됩니다. 왜냐면 매운맛에서 모의고사를 충분히 많이 다뤄줄 겁니다. 블라를 해도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한 1분 정도 질문을 받고 오늘 라이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준비해야 돼요. 밤늦게까지 부모님들이 그 커리큘럼 어떻게 우리 애 커리큘럼 잘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애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정말 애들이 요즘 제 매운맛 애들은 알아줍니다. 옛날에는 그냥 철없는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거를 좀 알아주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러하고요. 저는 내일 미적분 수업을 준비하러 그러면 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학 커리큘럼 관련해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또 다음에 시간 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